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원포인트 정리, 간단하게 특강 정리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원포인트 교재는 다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실제 기출된 지문들 중에서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왔던 지문들, 이러한 지문들만 쭉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옳은 지문하고 틀린 지문을 어떤 식으로 비교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이 교재 하나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알차게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전에는 일단 취득세부터 해서 지방세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전에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국세로 들어가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조세 총론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특강이 처음이라서 뭐 쭉 진도를 한번 해봐야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 6시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몇 시에 끝났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공법쌤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득세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 시험지에서 기본적으로 몇 문제 출제가 돼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3문제에서 많게는 뭐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합쳐서 4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2문제가 나오면 등록면허세가 2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취득세가 3문제면 등록면허세가 1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납세 의무에 대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뭐 유상이냐 무상이냐 납세무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세율 문제. 특히 세율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세율 부분이 약간 뭐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긴 했었는데 원래 세율은 취득세에서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세율 부분을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과세 표준 쪽이 좀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죠.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취득이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네요. 자, 취득이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취득을 말하느냐? 우리가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유상만을 말한다, 유무상을 모두 말한다? 그렇죠? 유상이나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의 범위에는 유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 포함한다? 무상까지 다 포함한다. 물론 원시 취득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상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잘 보시고. 두 번째, 부동산 등의 취득은 쭉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요 단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취득을 하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본다. 요 문장 시험지에 잘 나오죠? 대신 단서조항을 항상 줄 때 뭘 주느냐면은 요 단서조항을 줘요.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취득을 했으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은 무슨 취득을 말해요? 사실상 취득은 요 취득을 말하는 거죠. 원시나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뭘 하지 않더라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누가 양수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시 취득일 때는 누가 취득자예요? 소유자가 취득자죠. 물론 승계 취득일 때는 누가 취득자다? 양수인이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원시나 승계나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딱 하나
과세되는 경우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과세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 중에서 과세가 안 되는 취득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인데 그게 뭐에 한해서?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식으로 물어봤네요. 자, 그랬을 때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의 동그라미? 그렇죠? 건축.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냐만 보시면 돼요. 근데 건축이면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봐야죠. 원시 취득이면 사실상 취득이니까 당연히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과세해야 되겠죠.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시가 됐든 승계가 됐든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된다.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그 다음에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 즉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형태의 문제.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역시 취득세를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봤더니 무슨 취득이에요? 교환이죠? 교환이면 당연히요. 취득세 과세해야 되죠. 무슨 취득이에요? 그렇죠. 유상승계 취득이죠.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당연히 취득세 과세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자, 취득으로 본대요. 자,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자, 지목 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관계없이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요. 그래서 차량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이 취득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은 가액이 뭐가 됐을 때만, 증가했을 때만.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역시 7번을 봤더니 취득세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의 동그라미? 그렇죠? 이전의 동그라미. 자, 이전이면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전. 건축으로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건축입니다. 이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의 용어가 5개가 있잖아요.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그러니까 건축이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당연히 취득이죠. 취득세 과세해야죠. 아시겠죠? 자, 대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죠? 그러면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요건 뭘 판단할 때? 요건 세율 판단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세율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뭐만 보시면 돼요? 이전만 보시면 돼요. 이전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건축의 일종이니까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대신 자, 세율을 물어봤다면, 그러면 과세가 된다면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그때 세율을 물어봤다면 이걸 봐야죠. 세율 문제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이전 그 자체는 건축이니까 등기부에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인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대요. 새로운 부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대로 옮겼다. 무슨 세율을 빼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그 자체는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다. 이전 그 자체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낸다면 그때 적용할 세율은 당연히 이전은 건축이니까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세율? 표준세율입니다.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이전은? 이전 등기예요? 이전이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는 뭐 할 때 하는 등기예요? 소유권이 바뀔 때 하는 등기가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이전이 무슨 말인데요? 동일되지 않아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기는 행위를 이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니까 이전 등기가 아니죠. 무슨 등기? 그래요.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어찌됐든 간에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세율? 표준세율인데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해야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종전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게 없네?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전 건축물가액을 초과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단지 초과했으면 새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세를 뺄 필요가 없고 초과하지 않았으면 새로운 부분이 없으니까 기준세를 반드시 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자, 8번 보시게 되면은 항상 문제를 풀 때 마침표나 쉼표가 나오면 먼저 끊어놓고 문장을 판단하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뭘 물어봤느냐? 사실상 현황으로 갈 거냐, 공부상 현황으로 갈 거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전부 다요. 사실상 현황의 원칙입니다. 공부상이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주의가 원칙이에요. 유일하게 사실주의로 안 가는 게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단순히 등기하기 위해서만 내는 세금이니까 등기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현황의 원칙이다? 사실상 현황의 원칙입니다. 물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요. 공부상 현황으로 가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죠. 자, 9번에서 보시면 토지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토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당연히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범위에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지목 28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목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과세합니다.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은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떻게 외웠어요?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고 온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부가 뭐예요? 부동산, 선의, 선박, 항해, 항공기, 기가. 기가 기차면 안 돼요. 기가 뭐예요? 기계장비, 차가, 차량, 나무가, 임목, 광이, 광업권, 어가, 어업권, 어업권 안에는 뭐 포함해서? 양식업권 포함해서 회가, 회원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자, 우리 권리 중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권리는요. 광어, 회밖에 없다고요. 광어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광어회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 광어회밖에 없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그게 아니라면 취득세에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꼭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이 있습니다.
광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업권 안에는 뭐 포함해서? 양식어권 포함해서 당연히 이건 과세가 되는 거죠. 참고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어디 과세 대상이에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취득세 문제니까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나왔을 때 권리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서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중복되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원권이에요. 회원권. 아셨어요? 그러니까 회원권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죠? 자,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쪽은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물론 유상거래라는 전제하에서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뭘 거래를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까? 뭘 거래를 하면은 취득세가 나옵니까? 이런 구조예요. 자, 그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귀신, 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이 있었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선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에서 광어에 먹는다. 자, 그때 부동산하고 회원권을 거래를 하더라. 부동산하고 회원권을 거래를 하게 되면 양쪽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중복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하고 회원권뿐이에요. 그 외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기계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광업권이라든지 어업권이라든지 양식업권에 들어가더라.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에서는 과세가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과세가 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가 안 된다고요. 대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이러한 것들 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든지 이축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요. 또 신탁수익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요. 아셨어요?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을 두 개를 딱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나서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느냐? 당연히 부동산하고 뭐밖에 없다? 회원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대충 외웠던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헷갈리지 않도록 한꺼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죠. 자, 12번 문제는 취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다시 한번 외워보죠.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취득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는 대여업자, 수입은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제발 가액이 증가한 자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이 가액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내용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로 받은 토지는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자다. 그리고 정원을 건물에다가 설치했으면 건물 취득자, 토지에다가 설치했으면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납세의무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체구조부죠.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구조부라는 단서가 딱 보여요. 그러면 뒤에 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되죠. 절대 가설한 자가 나오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보였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납세의무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뒤에 단어는 볼 필요도 없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정확히 쓰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뭐에 또 피를 꽂혀 있느냐면 왜 함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어떻게 주느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러면 건물주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설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설치한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래도 누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물주가 이익을 볼 거니까 건물주가 같이 설치해 준 걸로 봅니다. 개수거든요. 개수. 그러면 최종 이익은 누가 본다? 건물주.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절대 가설자가 나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이 나왔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변경 시점에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 시점이 아니고. 왜냐면 지목 변경은 언제가 취득이래요? 지목 변경의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취득 시기가 변경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날이 취득일인 거예요? 변경일이 취득일인 거예요. 변경일이. 그러니까 무슨 시점?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등기 시점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변경된 날이 취득일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환지 방식으로. 그랬을 때 환지받은 토지는 누가? 조합원이. 조합원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비지나 보류지는요? 그렇죠.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니까 환지는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누가? 원소유자인 조합원이. 원조합원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안 돌려주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고. 다시 환지 받았을 때 받은 예를 들어서 환지 받았을 때 받은 토지는 토지는 무슨 취득으로 보느냐면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토지는 물론 뭐에 한해서냐면 기존 토지 초과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토지 자체를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토지를 돌려받은 거니까 무슨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승계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입체 환지로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를 뭘로 받아요? 건축물로 받죠? 그래서 건축물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보고? 원시 취득으로 보고요. 이게 3월 달에 새로 신설돼서 들어온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물어봤을 때 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조합원.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왜냐면 환지 자체도 지목 변경하고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환지로 받은 토지는 그 소유자인 조합원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고, 그때 환지로 받은 것 중에서 건축물로 받은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원시.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는 기존에 있던 걸 넘겨받은 거니까 무슨 취득으로 보고? 승계 취득으로 보고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죠. 자, 누가 납세무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나와요? 수입이 나왔습니다. 수입이 나왔으면 그대로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예요. 외국인이 납세무자가 되면 말이 안 되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방세를 왜 내고 앉아있냐고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시험지에 자주 나오죠? 상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죠. 각자.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 나왔을 때 항상 잘 보셔야 될 게 상속에 대한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취득세 납세무자는 무조건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대신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아니에요.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단 이를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않았다면 신고도 하지 않아서 누구를 모른다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면 그때 가서는 누가 납세무자고? 주된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주된 상속인이. 그래서 주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 재산세에서. 물론 무슨 단서조항에 붙었을 때?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을 때. 그 다음에 각자라는 단어는 오직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상속 문제 나오면 100% 출제되는 문제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주된이 나온다거나 재산세에서 각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죠. 자, 16번 문제를 보니까 자, 조합이 낼 거냐 조합원이 낼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앞에 가서요. 조합원용인지 비조합원용인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봤더니 누구 용이래요? 조합원용이래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돼야죠. 조합원용이니까. 참고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여기가 조합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고? 조합이 납세무자고 조합원용은 그대로 누가 납세무자고? 조합원. 글자 그대로 가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7번에 보니까 대여업자냐 이용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용자가 내는 경우는 없죠? 대여가 나오면 누가 납세무자? 무조건 대여업자가 납세무자인 거예요. 이용자가 납세무자가 아니고. 그래서 대여가 나오면 대여업자,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네. 수입은 수입하는 자, 대여는 누가 납세무자? 대여업자. 대여업자. 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요 문제 시험지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물어보는 문제 중에 늘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딱 나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원칙은요. 증여로 봐야 되죠. 원칙은 단 유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 거래를 유상으로 봐주는 경우. 대가를 입증을 했거나 교환이거나 경매, 공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거나. 아셨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됐답니다. 자,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됐다. 달리 해석하면 경매가 됐다. 경매니까 무슨 취득으로 봐야 된다? 유상 취득으로 봐야죠. 거의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나왔을 때 원칙은 무슨 취득으로 보되? 증여 취득으로 보되
원칙은 증여 취득으로 보되 대가를 입증을 했거나 또는 교환이 나온다거나 또는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 나왔다. 그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딱 한번 정리해놓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 요 단서 조항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뭐 적을 게 있나요? 너무 열심히 적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19번도 보시게 되면 누가 나와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대가 입증이나 교환이나 경매, 공매, 파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교환 나왔네요. 교환 나왔으니까 그냥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유상 취득으로 봐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었으면 그때는 뭘로 가는 게 맞지만 증여로 가는 게 맞지만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아니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맞아요. 채무액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어느 부분이래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랍니다. 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니까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유상 취득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그렇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자,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칙은 뭘로 봐요?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유상 취득으로 원칙은. 다만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역시나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증여로 가야 돼요. 증여로. 단 대가를 입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무슨 취득으로 가는 거예요? 유상 취득으로 가는 거죠. 유상 취득. 근데 일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다른 건 고민할 필요 없고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랬으니까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채무액 부분인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인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죠? 왜냐면 채무 부분은 당연히 무슨 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채무 부분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단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채무 외읍 부분은 당연히 무슨 취득이에요? 증여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채무가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뭘로 가야 돼요? 증여로 가야 돼요. 채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증여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채무 부분도 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증여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단 이 부분을 대가를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무슨 취득으로 봐주는 거예요? 유상 취득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부분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원칙은 채무 부분을 뭘로 원칙이지만 유상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이 단어가 나와야 유상이라고요. 이 단어가 나와야. 그러니까 항상 채무인지 아닌지 채무가 아니라면 이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채무가 아니라면 그냥 그 자체가 뭐니까 증여니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21번하고 22번 지문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문제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자, 무슨 단어가 지금 딱 보이느냐면 재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분할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분할은 무조건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증여로 보셔야 돼요. 재분할은. 아셨나요? 그러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 후에 재분할로 인한 취득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보느냐? 증여 취득으로 보는데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점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았느냐 사망하신 분한테 받았느냐예요. 그러면 상속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사망하신 분한테 받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상속 맞아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 누구 재산? 등기를 했으니까 누구 재산?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상속인끼리 다시 재분할을 했대요. 그러면 누구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분할이 나오면 무슨 취득으로 봐야 돼요? 증여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이 됐을 때 취득세 한번 냈다 안 냈다? 냈다. 다시 재분할이 됐을 때 취득세 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또 내야 된다고요. 증여 취득이니까. 그래서 취득세 몇 번 낸다? 2번 내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지 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를. 3가지. 첫 번째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거나 아니면은 상속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 단어는 지워야 돼요.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취득이다 아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일 수도 있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취득일 수는 있단 소리잖아요. 해석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애초부터 뭐가 아니다? 취득 자체가 아닙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취득하는 상속 등기 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 당연히 무슨 취득이니까? 상속 취득이니까. 그리고 재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무슨 취득으로 봐서? 증여 취득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고. 이 부분을. 그렇죠? 단 이 부분이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3가지. 법정신고기간 내에 법정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을 때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쳤거나 또는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졌거나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3명이 상속인이었는데 법정 상속인이 1명 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명으로 다시 재분할이 들어갔을 때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재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이 3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시험지에서 딱 1번 출제가 됐었어요. 딱 1번 출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내용. 네, 이 내용.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었을 때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를 받았을 때 취득하는 건축물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원시 취득으로 보고 토지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으로 본다. 지금 우리 교재는 지금 없지만 이게 지금 3월 달에 지금 나온 내용이라서 요 교재를 만들 당시에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무슨 취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건축물 부분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승계 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까지 묶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유상이냐 아니냐, 분명히 취득세 문제를 낼 때 유상 취득이냐 아니냐, 증여 취득이냐 아니냐, 이건 문제 나오게 되면 100% 배우자나 직계준비소하고 부담부증의 문제 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같이 문제 섞어서 환지 방식이었을 때 건축물 부분은 취득이냐 아니냐, 취득이다. 그러면 무슨 취득으로 볼 거냐? 원시 취득으로 본다. 환지인데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환지다? 입체 환지다. 입체 환지.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입체 환지가 되면은 당연히 원래 있었던 건물이다, 없었던 건물이다. 없었던 건물이 새로 생긴 거니까 무슨 취득으로 보시라고요? 원시 취득으로 보시고, 원시 취득일 때 부동산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고요.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차량에 한해서만 원시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원시, 승계 다 취득세 내야 되는 거니까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과점 주주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지에서 나올 때,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리가 과점 주주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요 그림 하나는 정확히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이 설립했을 당시에 40%였던 자가 나중에 20%를 더 사서 60%가 됐다가 10%를 더 사서 70%가 됐다가 20%를 팔아서 50%가 됐다가 다시 65%가 됐다가 85%가 됐다. 요거 하나.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하자? 과점 주주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라. 과점 주주는 누구를 과점 주주라고 한다?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자다. 그러면 40%는 과점 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60%는 과점 주주 맞죠? 70%는 맞죠? 50%는 아니죠? 65%는 맞죠? 85%는 맞죠? 그러면 60%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 최초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면은 비록 20%를 샀지만 20%에 대해서 과세한다? 60% 전부 과세한다? 그렇죠. 60%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후부터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면, 그렇죠?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무조건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대. 그때 증가분은 뭐하고 비교한다? 이전 최고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70% 이전의 최고는 60이니까 60보다 증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65% 이전의 최고는 70이네요. 70보다 증가한 게 없네요. 그럼 납세의무 없죠? 85% 이전의 최고는 70입니다. 70보다 증가한 게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 당시에 60%였던 사람이 설립일 이후에 80%가 됐다. 자, 그러면 60%는 과점 주주다 아니다? 맞죠? 과점 주주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점 주주냐 아니냐부터 판단하라고요. 그 다음에 80%는 과점 주주도 아니다. 과점 주주 맞죠? 그러면은 60%는 과점 주주가 맞는데 그 시점이 무슨 시점이라면? 그렇죠. 설립 시점이라면 납세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과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점 주주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면 무조건요, 증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요. 전에 안 냈으니까 이번에 다 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과점 주주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숫자 문제로 나오면은 딱 이걸로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이걸 글자 문제로 풀었을 때 설립이라고 나왔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초라고 나왔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얼마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면 이전 최고 지분하고 비교해서 최고 지분보다 증가했다면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얼마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전 최고 지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이 세 개 끝이에요. 여기서 이걸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과점주주 문제는 딱 여기서 끝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 숫자를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봤더니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요.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이게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가 문제죠. 변했대 안 변했대요?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납세무는요.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점주주라는 것은 주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서로 주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는 있죠. 중요한 것은 집단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체 지분율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다. 근데 전체 지분율의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납세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면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봤더니 자, 쭉 보니까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면 역시 전체 지분 비율에 뭐가 됐대요? 변동이 없대요. 그러면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23번, 24번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네, 똑같은 이야기. 23번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게 24번 이야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25번 보죠. 25번 봤더니 역시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단어 항상 과점 주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바로 25번 지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2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번 보죠. 자, 26번 봤더니 역시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 아마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니까 뭐 하지 않았대요? 증가하지 않았대요. 근데 앞에 봤더니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과점주주가 된 적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증가할 때만 납세무가 있는데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납세무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 보죠. 27번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한대요. 과점주주가 됐는데 그래서 대충 눈으로 쭉 쫓아가 보니까 무슨 단어가 딱 보이세요? 그렇죠. 이 단어 최초. 자, 최초가 나왔으니까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당연히 냅니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최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25번 지문, 요 지문, 그 다음에 27번 지문 꼭 주의하시라고요. 25번은 뭐고? 설립이고 27번은 최초고 최초니까 당연히 취득세는 내야 되고 얼마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내야 되겠죠. 모두. 딱 포인트가 되는 단어. 최초, 모두, 부가. 됐죠? 그 다음에 28번 보니까 취득세를 뭐 한대요? 부과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답니다. 자,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으니까 과세가 되려면요. 그렇죠. 증가했어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증가를 했대요 안 했대요? 했대요.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만?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줘야죠.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됐어요? 그러니까 26번하고 28번하고 같은 말인 거죠. 26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과점주주가 된 후라고 돼 있고 28번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증가분이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27번은 최초니까 증가분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과세고. 됐어요? 자, 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를 뭐 한답니까? 부과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과점주주였었대요. 과점주주였었대요. 그러면 역시나 과거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인할 것은요. 그렇죠. 증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증가됐대요.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만?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이게 문장이 되게 길어요. 긴데 아무 상관없어요. 문장 자체가 길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6번, 28번, 29번. 지금 이 내용이 보게 되면은 26번하고 그 다음에 28번하고 29번이 다 이 내용이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얘가 27번 내용이고, 그죠? 얘가 25번 내용이고요. 딱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26번, 28번, 29번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과점주주가 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만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취득 시기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